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주식 트라운TV입니다. 연말 산타 랠리가 사라진 것 같은데 나스닥도 떨어지고 테슬라도 오늘 3%나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시장의 하락도 있지만 테슬라의 자체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사이버 트럭에도 FSD가 출시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장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장은 이틀 연속 하락이 나왔어요. 일단 산타랠리의 첫날이었던 크리스마스 이브장 12월 24일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 이틀 연속 하락을 보여주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신고가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오늘 테슬라도 3% 넘게 하락하고 엔비디아도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에너지 주식들은 좋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 종결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에너지 가격은 올랐고 에너지 주식들은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굴뚝주가 좋았고 AI 주식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모습일 뿐이지 역시나 장기적으로는 굴뚝주보다는 AI 주식이 훨씬 더 수익률이 앞으로 좋을 거예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이 오늘 약세를 보인 이유는 역시나 차익 실현 때문이라고 미디어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등락률을 봤을 때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란티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하락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지수가 좀 쉬어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발표되었던 11월 CPI 지수는 낮게 나왔었고요. 미국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GDP 지수는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026년 금리 인하 전망 역시 두 차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어쨌든 내년에도 유동성은 더욱더 공급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증시는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최근 나스닥보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테슬라는 오늘 3.27% 하락하면서 459.64불로 마감을 했어요. 거의 일주일 지속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금일 하락과 관련해서도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주요 AI 기업들도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올해만 해도 20% 이상 급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시다시피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은 매우 커요. 지난 1년 동안 5% 이상 변동한 경우가 무려 40번이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의 오늘의 하락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되겠죠. 아무튼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바꿀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연말 들어서면서 약 거의 2개월 동안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 사항이 모두 다 일어나고 있죠. 첫 번째는 12월 들어서면서 테슬라 주가가 강했는데 텍사스 오스틴 지역부터 이 로보택시 내 안전운전자가 제거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났고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은 즐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불안 요인도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는데요. 금일 우리 시간 12월 30일로서 이제 금주 금요일이 되면 1월 2일이 되겠고 1월 2일이 되면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죠. 아무래도 1월 2일에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인도량 발표에 대한 우려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올 한 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1월 2일 인도량 우려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그래프를 보면 이에 대한 우려감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빨간색은 중국 막대, 녹색은 유럽, 주황색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중국과 유럽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배터리 EV 쉐어가 되겠습니다.
자, 신차 판매 중에 순수 전기차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되겠어요. 이제 중국은 무려 10대 중에 4대 수준이 순수 배터리 EV가 되겠습니다. 침투율이 굉장히 높죠. 자, 유럽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덧 20%를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출시되는 신차 5대 중에 1대가 이제 전기차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하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2025년 9월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치솟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11월 달 들어서면서 뚝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역시나 미국 내 올해 9월 달에 EV 세액 공제가 종료가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번 11월 달에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침투율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약 한 5%대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떨어진 침투율이 현재 테슬라 주가에 떨어지는 모습과 어느 정도 닮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다른 시장에서 배터리 EV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수준이 중국의 BYD와 함께 글로벌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전기차 침투율의 상승, 테슬라 판매량 상승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글로벌 침투율 1위인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버렸지만 중국은 내년까지도 지속이 돼요. 일단은 2027년 12월까지도 전기차 보조금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중국 내 소비자들은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내연 기관차를 타고 있다가 NEV 신에너지 차라고 볼 수 있겠죠. 전기차를 포함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 순수 전기차 배터리 EV의 침투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NEV는 그냥 배터리 EV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뭐 기본 보조금이라든지 지역별 추가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최대 35,000 위안, 우리 돈 거의 700만 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꽤 높은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죠. 자, 그리고 전기차를 타고 있다가 전기차를 바꾸는 경우도 계속해서 보조금이 적용이 되나 봐요. 우리 돈 2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과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행인 점은 테슬라는 내년부터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차에 더 집중을 하면서 미국 내 차량 판매보다는 로보택시 플릿을 늘리는 데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순수 차량 판매 실적보다 로보택시와 FSD를 통해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더 키울 예정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국 내 이런 점유율 하락을 만회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국 측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중국에 페이버를 주었죠. 오라클이 중국 기업인 틱톡에 미국 내 사업 부분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틱톡을 용인을 해주었고 또한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H200을 중국 수출을 허용을 해주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당근을 주었기 때문에 중국 역시 미국에 뭔가를 줘야 되겠죠. 이 H200 칩을 괜히 준 것이 아닙니다. 이 H200 칩은 테슬라 자율주행 즉 FSD 기술에 중국 로컬화를 위해서 쓰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위한 엔지니어를 상하이에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더욱더 잘 알 수 있는데요. 2025년 6월 달에 이렇게 오스틴 지역부터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었죠. 계속해서 발전하는 로보택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이지만 중국에도 알리고 있어요. 다 중국어로 지금 다 나오고 있죠. 로보택시의 현재 발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이버캡이 나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장이 의미심장해요. 자, 마지막 문장에 2026년 하고 중국어가 적힌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버캡이 나오고 있죠. 자, 내년에 더욱더 보여줄 것이 많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중국어로 표현을 하면서 로보택시 영상까지 올린 거 보니까 정말 중국에도 내년이면 로보택시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이버캡은 연간 300만 대에서 400만 대까지 생산한 자동차 제조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판매량을 기록할 제품이 될 거예요. 이러한 제품은 미국에서만 소화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이버캡 출시부터 중국 시장까지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게 페이버를 준 이유도 역시나 중국 내 테슬라의 FSD 사업을 키우고요. 로보택시까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만약 이 사이버캡이 중국에까지 풀린다라고 하면은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최근 이번 달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테슬라의 FSD의 주행 테스트를 실제로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도로공사 측 의견에 따르면 테슬라의 FSD는 전방 감시가 무난하다. 자, 하지만 버스 전용차로 인식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금방 학습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국내 정부에서 테스트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도로공사가 했다라는 건. 물론 현재 모델 S와 X만 FSD가 되기 때문에 모델 X를 통해서 FSD 기능의 장단점을 한국도로공사가 파악을 했다라고 해요. 자, 하지만 이 소식에 따라서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에도 FSD가 구현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 중에 있어요.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라는 건 테슬라의 FSD를 더 확산시키기 전에 테스트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으니까 뭔가 더 큰 확장을 염두에 두고 정부 차원에서 테스트를 실시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중국의 사이버캠마저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우리 정부 역시 AI 기술에 있어서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보다 뒤처지는 건 굉장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날라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이럴수록 내년 3월에 중국과 유럽의 FSD가 완전 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연말 테슬라에게 있어서 산타랠리보다는 주가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내년 초에 보여줄 테슬라의 호재 내역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국내에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에는 FSD가 풀리지 않았지만 사이버트럭에는 FSD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사이버트럭의 FSD가 한국에서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트럭 사용자가 FSD에 대한 리뷰를 올려주기도 했는데요. 모델 X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자체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더 부드럽고 편하다라고 느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고요. 내가 갈 차선을 미리 가 있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사이버트럭용 FSD가 출시를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실제 정식 구매 옵션은 1월 중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현재는 사이버트럭도 30일 무료 FSD 체험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테슬라 스토어를 방문을 해서 시승 체험을 해보면 FSD로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트럭에 마저 FSD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정말 내년 3월부터 중국 내 FSD가 확산된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중국에 사이버캡이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년에 국내 중국산 모델 3, 모델 Y 사용자들도 FSD를 구매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연말 들어서면서 테슬라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는데 내년 3월과 4월에 있을 이런 굵직굵직한 호재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